말은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 입장에 처해야 돼요. 요즘은 내신으로 대학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라줘야 돼요. 같은 학교 안에서. 정말 큰일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도 못 갈 놈이 1등급을 받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금방 또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마쳤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있긴 있어요. 이런 학습법을 네. 언제부터 스스로 터득을 하신 건지 네. 아니면 뭐 멘토가 따로 있어서 네. 그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걸 적용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셨는지가.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면이 타고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막 수학 머리가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최적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특수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저는 누가 알려줬느냐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느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과외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3 때 중1 애들을 가르쳤어요. 고1 때 중2 애를 가르쳤고요. 고2 때 중3을 가르쳤고 고3 때는 제가 수능 보느라 못했지만 수능 보고 나서 학원 선생님을 일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 사람인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나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걸 고민했던 게 나중에 보면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 입장에 처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않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애가 틀린 걸 그냥 갖고 와. 그럼 그냥 막 틀려. 검토 안 해. 왜 안 할까요? 애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풀어. 엄마가 틀렸대. 다시 풀어. 틀렸어? 또 풀어. 또 틀렸어? 언젠간 힌트 주고 답 주겠지. 정답률 80% 되면 넘어가겠지. 이제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입장에 처하게 만드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전기력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뭐 휴식하고 이런 것들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수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데 관련된 분석을. 독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뭐 독서를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독서를 한다고 문해력이 좋아지진 않더라라는 주의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름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마다 다른데 이게 명상하면서 이게 읽느냐 아니면 뭔가 계속 또 그 안에서 막 지식을 찾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찾아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마저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해력 얘기를 물어보신 건 아닌데 전 독서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독서를 할 때도 약간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랑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독서를 했는데 사실 문장은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는 이미지들이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필요하죠. 지금 뭐 이미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해력 뭐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끊어서 문장의 의미들 끊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책을 읽을 때 생각을 엄청 하는 애가 있고요. 책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이들은 책 읽어라. 좋다. 근데 책 읽을 때도 막 진짜 막 전투적으로 막 엄마 막 우와 막 이런 애들은 오히려 책도 공부를 대신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이랑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독서를 자꾸 애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는 효과가 있느냐가 있고 없느냐가 있어요. 출판사에 연락이 많이 와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도서를 만들어보자. 만들잖아요? 관심 있는 애들만 읽어요. 제 수업도 수학에 관심 없는 애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만들거든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훨씬 좋아해. 근데 저는 최고의 수학 공부는 엄마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산 문제집 풀다가 빡치시잖아요? 그럼 문제집 풀지 마시고 차라리 들고 나가세요. 머리 가면서 78 곱하기 5 얼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훨씬 좋아요. 자동차 번호판으로 연산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미 수학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저는 수학사 책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어요. 수학자들이 뭐 알려주는 시리즈 있고요. 그런 것들. 선생님 책이 어딘지 찾아봐요. 자, 좋아. 두 번째는 교보문고 안에 있는 책이 총 몇 권일지 추정해봐라. 하나에 몇 권 있으니까 대충 한 몇 권 정도 있겠다. 식당에 가서 앉으면 요 식당은 하루에 손님 몇 명이나 오겠다. 매출이 얼마나 되겠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다.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우리 제주도 여행 가면 얼마 들게? 500만 원?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물어봐요.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엄마 비행기는 얼마야? 숙박은 얼마야? 밥은 한 끼에 얼마야? 렌트 돈 내는 거야? 당연히 돈 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최고의 수학 공부다. 이런 애들은 못 이긴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시면 진도 빼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만나신 학생들 중에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저는 뭐 유튜브 할 건데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죠. 하지 마라. 근데 그러다 그 얘기해요. 애들이 막 선생님 저 앞으로 뭐 학원 안 올 거예요. 그럼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지 마. 내가 너한테 수업 들어달라고 빌어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제 공부 더럽게 못한다 한 애가 수학 몇 점 받은 애가 떠오르세요. 한 50점? 60점 이런 애들 진짜 쟤 진짜 공부 못한다 생각하셨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20점, 30점 진짜 많아요. 근데 객관식이 있는데 어떻게 20점이 나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버려버린 애들이 진짜 많아.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못하는 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끌고 갔잖아. 요즘에 그게 끌고 가면 큰일 나요. 게다가 입시 제도도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즘은 내신으로 대학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라줘야 돼. 같은 학교 안에서. 정말 큰일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도 못 갈 놈이 1등급을 받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가 왜 1등급을 받아? 너 때문에 이 대학 못 가게 생겼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철저히 못 받게 해줘야 돼요. 왜? 대학 잘 가는 애들한테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나는 어차피 곱게 못 끼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프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 할 수 있다.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애들이 못하겠다고 가서 풀어줘. 야 이게 어려워? 네가 이거 못한다고? 걔가 아니요? 다음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 못한다 하지 마. 안 믿는다. 너 뻥치지 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이런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처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ESTJ, ENTJ이긴 한데 생각보다 따뜻해요. 네, 생각보다는. 왜? 각자의 사정이 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금방 또 올라옵니다. 네. 책 읽어보면 구구단도 외우지 않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2학년 후반부터 이제 만약에 뭐 곱셈 같은 거를 이제 실제 학교 가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아직 구구단을 그렇게 풀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거는 어떻게 구구단을 외웠다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구구단 외웠다 큰일 납니까? 근데 제가 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외운 거를 다시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애들한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미 편한 길이 생겼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암산하라고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써서 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대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 진짜 행여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학원에서 암산하랬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진짜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겠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다 그거는 존중해야 되는 거고 너는 그 와중에 네 공부 방법 찾으면 돼. 알겠지? 학원에 와서는 암산하고 학교에서 앞에서는 그냥 계산 써서 해. 뭐 어려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구단 외우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구구단은 학원에서 외우지 말았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수업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5 곱하기 12 해봐 시작. 그럼 애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 수업 보시면 나와요. 15 곱하기 12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학원에서 이거 하잖아요. 15 곱하기 12 계산해봐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5가지 이상 찾아 그러잖아요. 발표시키면 난리 나요. 막 자기 혼자 하겠다고. 저는 15를 10번 더 하고 2번 더 할 거예요. 저는 12를 10번 더 하고 5번을 더 할 거예요. 저는 15를 2번씩 더 해서 그걸 6번 더 할 거예요. 12를 5번씩 더 하는데 그걸 3번 더.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냅두면 하겠느냐? 차라리 못 외우게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외운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이 과정만 해주시면 된다. 저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는 아이들의 그 자세로 그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누가 자동차 번호판 뭐라 했나요? 근데 제가 수학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보고 연산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동차 번호판 지나가는 거 보고 1, 2, 4, 7, 12 곱하기 47 해봐. 그럼 암산하고 머릿속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일정 되게 굉장히 바쁘시게 사실 것 같은데 자녀는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우실 생각인지 그리고 또 학습은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 주실 예정인가요? 이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질문인데 너는 맨날 애들만 계시고 왜 우리 애들 안 가르치냐? 에?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니까. 우리 첫째를 내가 요즘 너무 못 봐주는데 이래도 괜찮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은 진짜 신뢰 팍팍 들거든요. 진짜 막 미적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너무 못 봐주니까 미안해. 물론 와이프가 봐주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말을 불었는지 아빠 나 문제 좀 내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2차 방정식 막 풀려봤어요. 선행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야 네모 곱하기 네모가 뭐야? 어떻게 해봐. 하더라고요. 네모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는 너라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또 전개하더라고요. 거꾸로 네모 곱하기 네모 빼기 4 곱하기 네모 빼기 5는 그러면 원래 네모 빼기 뭐였을까라고 해보니까 또 찾더라고요. 유튜브 찍을 때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를 유튜브 찍으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직사각형밖에 없다 해봐라 했더니 어떤 거를 생각해냈냐면 삼각형 넓이 생각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돼 자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애들한테 우리 아들은 시키면 이렇게 하더라.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할 때가 있지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아유 금방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뭐 초등학교 5학년한테 처음 가르쳤는데 뭐 방정식 풀고 뭐 이런 거 알아서 다 구하고 수열도 알아서 구하는데 뭐 진도 빼는 게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그 기조를 좀 유지하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교육이 AI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교육하는 것도 잘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 아이는 아직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잘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AI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사실은 저희 애는 핸드폰도 그냥 맨날 집에 놓고 다니고 노트북도 안 쓰고 집에 TV도 없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 열심히 배웠죠. 요즘 뭐 필요합니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AI 쓰는 거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환경에서 AI 쓰는 건 저는 사실 반대예요. 부모님이 감독하시지 않는 환경에서 AI 쓰는 건 잘 쓰면 너무 좋지만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는 저 얼마든지 좋은데 특히 우리 아이가 딱 봤더니 탐구하는 자세가 잡히지 않은 아이한테 AI를 준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솔직히.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양극화 있잖아요. 정말 10배는 심해질 거예요. 이게 OECD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학업 성취도가 좋은 아이들과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은 애들한테 AI를 주고 이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더니 학업 성취도가 좋은 애들은 50배가 증폭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애들은 2배 정도 증폭되더라. 25배의 차이를 더 만드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괜찮을까? 물론 우리 애가 이 50배 증폭된 애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AI에게 의존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감독 없이 아이가 AI 쓰는 거는 아직 저한테는 원래 19세 이하 사용 금지예요. 아시나요? 원래 19세 이하 사용 금지예요. 12세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쪽은 솔직히 말하면 보수적으로 가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솔직히.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빨리 이렇게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전 좀 고집이 있어요. 한국 교육을 진짜 좀 바꾸겠다. 근데 제일 목표는 제가 이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저 이렇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제가 좀 꼭 살아남아가지고 이 한국 교육을 바꾼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